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좋지 않은 종목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것들을 잘 어떻게 돼요? 우리가 커버링을 잘 해주는 것이 투자에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수익 나는 것들은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얼마까지 달려갈지, 혹은 또 언제 오를지,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 상황, 당일은 파악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파악해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목표가, 뭐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자,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그것보다는 올라가는 거는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재테크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거 이것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잘 커버링 치고 극복해 나가느냐. 그래서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손실 난 것들을 다시 수익화 시켜주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런 것들의 부분에 대해서만큼 머니케어 뉴스가 항상 여러분들의 케어링 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 좋은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것들은 때로는 버텨야 되고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때는 정리해버려야 되는 그런 생각들은 항상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 투자의 생활이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십시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될 텐데 제가 9월달 같은 경우 특히 8월 15일부터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추석 직전까지는 말이에요. 상당히 어떻게 돼요? 눈치 보는 장세가 많이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전략을 세워놓은 것들이 어때요? 아니면 방송에서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9월달 같은 경우는 박스권 전략이다. 아니면 종목별 투자 전략으로 순환매를 좀 시켜보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그것들이 바로 뭐예요? 9월달 장세는 그냥 순환매 장세죠. 종목별로 돌아가는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들이고 9월달은 어떻게 됩니까? 저점 공략. 그러니까 제가 보통 8월달, 9월달 이야기 드릴 때 낮은 구간에 있는 거 보통 보면 121 이동평균선 아래쪽, 220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공략해 두면 된다라는 거 표현하는 것들은 다 카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시즌이 지나고 나서 10월달, 11월달 되고 나면 올라갈 종목들은 또 올라가요. 그 중에서 그것들 중에서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월달 달력입니다. 제가 이례적으로 이상한 표로 하나 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9월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냐라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면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이제 FOMC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충분히 감안하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고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는 박스권 장세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달이나 9월달에는 전략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요. 가장 우리가 목표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구간은 8월, 9월 중순부터 한 9월 넷째 주, 뭐 이 정도까지는 상당히 좋을 거고요. 2주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좀 들고 있는 것들은 조금 리스크하다 이런 것들은 좀 정리도 좀 하고 가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10월 1일과 2일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이던스 좋은 것들은 공략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연휴 들어가기 전에 어때야 됩니까? 예, 우리가 공략할 종목들은 사두고 가는 것이 좋다. 왜? 10월, 우리가 연휴가 있잖아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라고 좀 생각을 할 텐데,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됩니까? 조정과 같은 것들은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가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움직일 것들은 보통 보면 지금 중국인 관광객 유입,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허용을 해놨으니까, 9월 아마 진행되면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뭐 저희는 뭐 글로벌 텍스프리를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 정도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카지노 쪽이 좀 제 생각엔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알파적인 요소가 나타나야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약하지 않나. 왜냐 특히 최근에 보면 면세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것들이 왜 영향이 많이 받냐라는 직구라든지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9월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 이런 스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놓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로템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목표가를 21만 원 정도는 우리가 뭐 가지고 드리블 해 나가자라는 것들이, 물론 21만 원까지 꼭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이제 2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수익 실현 관리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간 조정 가던 구간까지 올라왔으니까 오늘은 조금 눈치 보면서 좀 글쎄요, 뭐 나쁘진 않은데 소소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서 누르고 들어와서 여기도 살짝 보면 눌리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커버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그러면 오늘 3일째인데 제가 볼 때는 보통 5일, 6일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기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평화협정 관련된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뭐 공격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평화협정은 진도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새를 또 이용해서 방산주가 또 올라가 주는 것은 땡큐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LIG 넥스원 뭐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다음 제가 볼 때는 지금 굳이 하반기에 좀 볼만한 종목들은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우주 정도 그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MNC 솔루션도 좀 보고 있는데 MNC 솔루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구나 그렇게 방산주가 괜찮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MNC 솔루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거래하기가 좀 더 용이한 종목이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놓쳤잖아요. 모니터링하고 그냥 치고 달려버리네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현대로템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상황에서 우리가 뭐 수익률 얼마 되지 않는데 뭐 수익 실현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적어도 10%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파동으로도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 전략도 당연합니다. 치고 올라오는 것들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1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뭐 한다? 별로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수익 실현을 하면서 계속 회전율 유지하고 선순환의 법칙을 유지해 가는 그런 전략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는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돈이 묶이지 않게, 돈 맥경화 걸리지 않게 가는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현금 비중은 30% 이상을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언제든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특히 지금 이 종목처럼 정비열 타고 가는데 우리가 보통 60일 이동평균 일단에서 거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때가 되면 여러분들 수익 실현해 주면서 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S도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법 개정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LS 관련된 내용들은 뭐 나쁜 게 없습니다. 저는 요즘 보고 있는 것도 계속 보고 있는 것들이 LS 마린 솔루션, LS 에코에너지 이렇게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LS 일렉 같은 경우도 사실 ESS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죠. 왜? 배전기 부분에서는 당연히 ESS는 배전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ESS하고 테마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 LS 일렉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LS 전선은요, 괜찮은 최저 케이블 있고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LS 마린 솔루션하고 LS 에코에너지가 있으니까,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사업이 계속 성장을 해요. 베트남이 지금 산업이 예를 들면 죽어나간다 그러면 그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베트남에서 지금 진행하는 비즈니스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원가 경쟁력도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요. 한국에 예를 들어서 전선업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3%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LS에코 같은 경우는 거의 9%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좀 더 높아도 크게 지장은 없다. 보통 이 정도 나오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밸류에이션 15 이상은 항상 줄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맥스는 25 정도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계속해서 전략 관련된 부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쭉 살펴봤는데 데이터 센터를 찍고 막 투자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전방에 있는 것들은 뭐래요? 에너지 공급 아니에요? 에너지 자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뭐 SMR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파악이 되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는
에너지 이쪽 관련된 부분 상당히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LS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좋다. 단기적으로 지금 빠질 만한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계속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개념으로 할 때 우리가 수익을 좀 실현을 할 생각을 좀 가져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이 종목이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장대 양봉 하나 터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게 뻥 그죠? 이때가 상당히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된다. 뭐 3% 정도 찌는 것 같고 우리가 관심이 없고 한번 치고 올라갈 때 보통 막 7%, 8%막 이렇게 치는 과정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후로 2, 3일 정도 보면서 소급 현황 체크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윗단에서 장대 양봉,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7% 이상 정도의 장대 양봉이 출현됐을 때 그다음부터 수익 실현 준비를 좀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중에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한양입니다. 유한양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눌리고 와서 살짝 올라오다 눌렸는데 뭐 그렇게 가는 거 당연히 맞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아래쪽에 내려올 때 비중 확대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만 원 이하로 만약에 평단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크게 걱정할 일은 이 종목은 없다라는 것들이 다만 언제 오를지 나도 모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가야 되는데 9월달 같은 경우는 ADC 학회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이쪽 관련된 부분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들은 감안해 두시고 그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11만 3,800원인데 뭐 이게 10만 5천 원 간다. 그걸 가정을 해보잖아요. 항상 그렇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둬야 돼요. 하방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충분히 11만 원 언더.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아주 부담 없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비중 20% 초기 투자해놓고 드리블 하면서 수익 만들어내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크게 또 도움되실 겁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거노이드 사이언스 뭐 계속 뭐 시그널적으로는 나쁜 시그널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분명히 제가 볼 땐 들어올 때 됐어요. 그래서 이 기간적으로 보면 한 달 반 정도 다 넘어가고 있는데 조정 들어가고 그다음에 들어오고 매수 계속 들어오고 하방은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또 한 번 또 이슈가 좀 나와주면 그런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 대해서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 실험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시장에서 멘트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은 하지 않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때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딱 한 달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자리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비중 관리했죠. 비중 40%까지 갔다가 20% 지금 다운 시켜서 20 가볍게 가져가고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 하방으로 살짝 눌려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요번에는 비중 확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단을 낮추면서 가야죠. 그래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 바로 뭐 치고 올라가 주면 뭐 땡큐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중국에서 우리가 행사가 있는 과정,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베이징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갔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관심 사항이 또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연말에 보통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드립을 잘 해나가면서 비중 확대 축소하면서 평단 낮춰가는 것들. 그래서 드립을 해 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계속 플러스 상태를 유지 중인데 그 플러스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우리가 평단만 잘 맞춰주면 승부수를 충분히 띄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몰캡이고요. 그러나 이 뇌수술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터져 나올 때 한 방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파괴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작은 종목들 거래할 때는 정말 쉽지는 않아요. 상승할 때도 쉽지 않고 하락할 때보다. 저는 요즘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락할 때 관리하는 게 여러분들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하락할 때 관리하는 것들도 그닥 나쁘진 않구나. 상승하는 게 더 드리블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장중에 오늘 당일날도 수익 실현을 하겠다. 오늘 테크인 같은 경우가 저 그래요. 저는 개장하면서 비중 가지고 있던 거 보유 물량 중에 뭐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500주는 8.7%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거 갖고 드리블을 가다가 아까 제가 일부 시간 녹화 시간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35,350원 뭐 이 정도 찍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제가 생각했던 거 원래 목표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35,000원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거기 넘어갔네. 그러니까 나머지 걸 또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평균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그런 드리블들을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스몰캡이면 스몰캡이고 하루에 급등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들도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냥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채널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들을 기본적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는 50%또 나머지 50% 이렇게 털어내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 아주 타이트하게 가는 건 원래 그렇게 가요. 3, 3, 4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런 개념은 여러분들께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여러 번 리뷰나 체크하기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대5 이렇게 가시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인테크 이렇게 L자로 떨어져가지고 저점 그리고 있는 건 하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가다가 조금 이런 생각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할 때도 이렇게 L자로 쭉 가다가 한번 툭 들고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이 아래쪽에서는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 잘 또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내려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동사건지 실적 발표할 때가 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10월 달쯤 이제 가이던스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11월 달쯤 그 10월과 11월 요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뭐예요? 흑자 전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월달 내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종목은, 예, 드리블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흑자 전환 나오게 되면 2편 크로스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일단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모른다, 이거지. 그건 그때 가서 수급을 좀 체크해보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비어있는 공간은 여기 어디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간격은 우리가 높이 볼 수 있다 그러면 14,000원에서 15,000원, 이 정도 사이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수급이 들어올 땐 또 아주 아싸하게 들어오다가 빠이빠이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컨텐츠리 중앙 이 종목은 오늘 지금 수급 상황 보고요. 오늘 비중 확대 여부 결정하도록 할 텐데 브리핑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은 수급 파악이 안 되잖아요. 어떤 놈이 사는지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비중 확대해도 10% 정도만 확대할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20%까지 늘릴 이유는 없고요. 10%만 더 확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일단은 오후 2시 정도 돼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면 주로 매수세가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쨌든 드라마 에스콰이어 보셨고요. 마이유스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앞으로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회사가 기본적인 실적은 잘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이 잘 진도가 안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 후로 여기 조금 더 눌리고 있는데,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분명히 트럼프는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러시아 제재하고 인도 제재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 괴롭히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돈을 갖다 최대한 절약하고자 노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쓰는 모습이 나올 때 우리가 또 이 종목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주기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대략 보면 여러분 포인트 치고 올라와서 한 달 정도, 한 달이나 한 달 반 쉬고 이것도 치고 올라오고 또 한 달이나 한 달 반 쉬고 또 치고 올라오고 지금 기간적으로 보면 한 달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한 2주 정도 또 지나고 나면 또 뭔가 하나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뭐만 잘해주면 돼요. 평당 관리 잘해주고 가면 되고요. 동사에 일단은 글쎄요, 보호예수 물량 이런 거 풀린 건 대부분 해결이 다 끝났고 그 물량들이 지금 여기서 소화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테마적인 성향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에 관련된 앞으로 또 관심 받을 거냐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드리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는 성장률은 지금 YY 대비해서 20% 정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땐 주가가 훼손될 만한 사유도 크지 않다. ISC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블을 갑니다. 네, 저는 분명히 제가 볼 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분기 가이던스 좋을 겁니다. 실적이. 그래서 그것까지 가다 보면 치고 올라갈 때도 기분 좋게 세게 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드리블을 잘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목이 좀 비수기를 가는 과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월달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비수기예요. 1월달에 올라가는 종목 이 종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통 3분기, 4분기 가는 과정에서 좀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쪽으로 업황이 좋을 때입니다. 업황 나쁘지 않죠. 자,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이톡스, 여러분, 메이톡스 같은 경우 이제는 다 내려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저는 여기 지금 20일과 11선이가 일봉하고 있잖아요. 만나는 자리 근처까지 좀 기다리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도 제가 볼 땐 거의 한 2주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필요하고 제가 여기 이동평선이 이렇게 일봉이 이렇게 21선 올라가는 것까지 또 확인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내용들 이야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일단은 저기 20일과 일봉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9월 한 10일까지는 이 종목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휴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다 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제가 볼 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때가 했을 때 한 번만 우리가 파워풀하게 비중 확대. 이것도 비중 100% 가는 거지. 그러나 테크인처럼 시간을 들이면서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분은 나쁘실 수 있는데 수익 만들어질 겁니다. 시간을 좀 주시고 가셔야 되는 것은 아주 안 좋다고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설명드릴 이유가 없겠죠. 자, SOS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들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일단 SOS랩 뭐 이런 것들, 뭐 YC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연말까지 가면서 우리가 간다.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방에서 평단 관리 잘해주고 비중 관리 해주면서 계속 드리블해서 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인데 관련된 부에서 최근에 좀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상당히 좋았다가 트럼프가 개소리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좀 소강 상태로 가고 그런 정책들 부분에서 글쎄 저기서 멈추는 건 다 어떻게 돼요? 돈을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들이죠. 자, 오스테드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네덜란드가 잘 협상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얻어먹을 게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동사가 지금 실적 부분에서 보면 크게 깨질 만한 이유는 없어요. 여기서 하락한 이유는 결국은 트럼프 멘트 때문에 하락한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시그널이 들어올 때는 한 번 정도 분명히 어떻게 돼. 이 종목은 그런 것들이죠.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할지 아니 이걸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유했던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구간들을 평단해가지고 출구 전략 펼쳐서 이것은 제가 볼 땐 거의 BEP 상태 정도 올 때 정리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있는 게 원금이죠. 거의 제가 볼 때 47,000원 선 근처까지 오게 되면 이건 수익 낸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되냐면 포트폴리오에서 적당하게 손실을 줄이고 그죠? 각목 제 운이 좋아서 수익화된다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계속 아래로 지금 수급이 빠지고 있는 형태라서 지금 제가 평단 조절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자리가 들어와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평단 조절해가지고요 탈출하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는 노력하는 머니큐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큐 스콜 회원 소개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